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23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는 세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트럼프 blacklists more China tech companies days before Xi summit, 즉 트럼프가 중국의 슈퍼컴퓨터 기술 관련 4개 회사 및 1개 연구소를 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부품 수출 금지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nd other tech companies asked to be excluded from the China tariffs, 즉 지난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대형 기술 회사들이 정부 앞으로 중국산 제품 3천억 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자사 제품, 아이폰, 랩탑스, 비디오 게임 콘솔스, 배터리 케이스 등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레터를 보냈다는 CNN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It was a monumental week for markets with major milestones in stocks, bonds, gold and oil, 즉 지난 한 주 주가, 채권 수익률, 금가, 석유 가격 및 달러 인덱스 등이 모두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다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트럼프 블랙리스트 more China tech companies days before Xi summit.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중국의 슈퍼컴퓨터 기술 관련 4개 회사 및 1개 연구소를 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부품 수출 금지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겁니다. 미국 AMD사의 중국 합작 파트너인 희곤의 대주주인 수곤사, 그리고 희곤의 2개 자회사가 포함되고 연구소로는 우시 지앙난 인스티튜트 오브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포함됐는데 동연구소는 중국군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군요. 상무성의 제재 사유를 보면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관여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를 보면은 미국 기술의 중국 이전 차단 조치를 더욱더 확대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서플라이 체인을 차단하는 것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당초 천안문 광장 사태 기념일에 할 예정이었던 중국 인권 관련 연설을 G20 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군요.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군요. 이번에 중국의 슈퍼컴퓨터 제조 관련 회사들을 블랙리스트화함으로써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을 라이선싱하는 AMD사의 매출이 많이 줄겠군요. 다른 기사를 보니 동사는 작년에 중국에서 8천만 불의 라이선스 피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군요. 물론 동조치의 직격탄은 중국의 슈퍼컴퓨터 제조사인 수곤사에게 들어가겠죠. 동사는 중국 내 각 산업 간 그리고 각 도시 간의 클라우드 데이터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인데 동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거죠. 여기서 이번 조치와 관련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중국 기업의 제재 대상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제재 대상의 범위는 이번 조치가 내셔널 시큐리티를 명분으로 하는 트럼프의 긴급 명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 전부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는 미국의 기술 이전 소지가 없어질 때까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셔널 시큐리티의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제재 범위도 거의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협성이 있군요. 제재의 효과는 중국의 경우에는 수익 기업의 관련 산업은 물론 전후방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 기업 및 하청 기업 등의 매출이 감소하겠죠.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중국은 제3국의 대체 기술 업체를 이제 물색할 텐데 아마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왜냐하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음 주 G20 회담에서의 협상 딜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군요. 왜냐하면 어제 중국 인민일보 정부기관지인 인민일보의 논설을 보면 무역전쟁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군요. 따라서 상호 양보를 내용을 하는 빅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되는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Apple, Microsoft and other tech companies asked to be excluded from China tariffs. 제목의 CNN 뉴스를 보면은 애플사, 델사, HP,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그리고 닌텐도 등 6개 주요 기술 회사들이 정부 앞으로 서신을 보내서 중국산 제품 3천억 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시에 자사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로 제조 비용이 상승,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자사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나아가 미국 경제에도 해가 된다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의 확대 속에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애플의 경우 자사의 미국 경제의 기여도를 부각시키는군요. 즉, 애플은 미국 최대 법인세 납부 기업이고 2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25% 추가 관세는 애플사의 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외국 경쟁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경제에 손해다, 이런 주장이군요. 애플이 관세 면제를 요청한 품목은 20개를 넘는데 그중에 아이폰, 맥북, 그리고 애플 TV 등이 포함되는군요. 한편 델사, HP사,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랩탑, 태블릿 PC 등을 관세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군요. 랩탑의 경우 관세 부과 시에 평균 소비자 가격이 120불 정도 인상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비디오 게임 콘솔을 관세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네요. 한편 델사는 서신에 계속된 관세 인상으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는군요. 그리고 랩탑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자사 신제품 개발 시간과 예산을 분산시키고 결국 업계 리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군요. 미국의 기술 제조 대기업들의 정부에 대한 서신과 관련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시큐리티를 명분으로 긴급 명령을 발동, 중국 등과 무역 분쟁을 확대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페드 통화 정책에도 관여하는 태도,
그리고 국경 난민 사태 처리 과정 등을 보면서 미국 역사가들이 트럼프가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피해를 입는 기업들과 소비자의 입장을 예변한 채 국민적 합의 절차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방국 미국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마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에그 무역전쟁을 유발하고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등의 일은 글로벌 리더로서 할 일이 아니죠. 더욱이 세계 경제에 아문을 들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나치의 히틀러가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군요. If you win, you need not explain. But if you lose, you should not be there to explain. 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놓고 보자는 것인데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이런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오늘의 세 번째 뉴스는 It was a monumental week for markets with major milestone in stocks, bonds, gold and oil. CNBC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 주가, 채권 수익률, 금, 석유 가격, 달러 인덱스 등 이 모두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지난주 S&P 500 지수가 2.3% 상승하여 사상 최고 지수를 기록하였고 금은 지난주 4% 상승, 2013년 이래 처음으로 1,400불, 온스당 1,400불을 돌파하였군요. 올해 전체적으로 약 10%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지난 주말 1.973%를 터치, 2016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2%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은 지난주 주간 9%나 상승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이래 주간 최대폭 상승이죠.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인데요. 지난주 1.3%나 하락하였습니다. 2018년 이래 주간 최대폭 하락이죠. 지난주 시장의 기념비적 기록을 세운 요인을 보면은 먼저 페드의 FOMC 미팅 결과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었고 그리고 중동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하 주가 동향, 금 가격, 원유가, 국채 수익률, US 달러 인덱스 등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주 페드 미팅 결과 빠르면은 7월 30일, 31일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군요. 이번 페드 발표문에서 그동안 쭉 써왔던 patient, 참을성 있게란 용어를 삭제했는데 이는 최근에 약화된 경제 지표를 인정하였다는, 수용하였다는 뜻이 되겠죠. 네, 지난주 시장이 기념비적인 장세를 보였다는 점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시장 변동성이 정말 대폭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첫째 이유는 먼저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 측면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경기 침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것이고 중동의 긴장 고조는 경험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며 내주 G20 회담에서 무역 협상 딜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크고 위험한 투자 시점이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시장 대응 전략을 생각하면 이럴 때일수록 중장기적 거시경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의 근저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 상태인데다가 미국 경제가 1분기 내지 2분기 내에 하강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는 예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은 매우 부담스러운 때라고 생각이 돼서 셀인 춘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제의 경우 세이프티 헤븐 내지 주식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 경제가 악화될 경우 미국 US 달러 가치 하락 이로 인해서 미국제 수요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의 경우 1,400불을 돌파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불확실한 확대 속에서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금을 따라가는 은도 좋겠죠. 국제 분쟁, 달러 인덱스 추이,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매입 동향을 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커머디티 상품의 경우 세계 경제 침체와 더불어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일의 경우 지정학적 요소를 제외하면 수요 감소 및 공급 초과 현상을 예상합니다. 네, 오늘 또 장시간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